여기선 마음껏 속풀이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결혼 25년 차부부였던 저희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했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출근하고 전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도 다 크더라고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무서운 균열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어요. 남편과 저는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은 이미 메말라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결혼 생활에 권태기려니 했어요. 퇴근 후 TV만 보는 남편 대화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주말에도 각자 할 일만 하고 밥도 따로 먹기 시작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더 서먹해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은 늘었는데 마주치면 어색해서 피하게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혼자인 것처럼 지내게 됐죠. 그러다 작년 여름 큰딸이 휴가차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는데 딸이 갑자기 물었죠. 엄마, 아빠 혹시 정서적 이혼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서적 이혼.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남남이 되어버린 상태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퇴근길에 꼭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오던 남편 주말이면 손잡고 동네 산책하던 우리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새벽에 부엌에서 물 마시다 마주치면 서로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이고 말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대화를 청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러자 남편도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나도 요즘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느라 너무 바빴던 거예요. 생활은 이어갔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점점 식어갔던 거죠. 그날 밤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다가 점점 묵혀둔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죠. 남편이 먼저 고백했어요. 자신도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고.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서 TV로 도피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대화를 시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방일로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울컥하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너무 무심했지. 그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기만 했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완벽한 아내이길 바랐고 저는 남편이 더 다정하게 기대했죠. 하지만 정작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하기 퇴근 시간에 안부 전화하기.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죠. 특히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엔 그저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여보 우리 데이트할까? 라고 물었어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남편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그 모습이 신혼 때 모습과 똑같아서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남편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6개월간 인도네시아 지사를 맡아달라는 거였죠.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우리 관계가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발령을 거절하면 승진은 물 건너갈 테고 받아들이면 또다시 서로 멀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저를 바라보며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같이 가볼까요? 남편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외 발령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 거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두렵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그래요, 가보죠. 인도네시아에서의 6개월은 마치 신혼여행 같았어요. 낯선 환경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고 스킨십도 늘어났죠. 주말이면 현지 시장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찾아다니며 추억을 쌓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발리 여행이었어요. 휴가를 내서 간 발리 해변에서 남편이 불쑥 고백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25년 동안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서로 미처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나누게 된 거죠. 그날 밤 우리는 마치 20살 연인처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 부부는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서로 안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엔 함께 산책하며 하루 일과를 나눠요.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다툼조차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답니다. 얼마 전엔 큰딸이 또 한 번 놀라더라고요. 엄마, 아빠 요즘 너무 달라지셨어요. 마치 새로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며 기다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죠. 사랑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하는 거라는 걸. 지금도 가끔 남편과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해요.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